자, 그러면은 군집 분석 말고 의사결정 나무가 있어요. 둘 다 어떤 그룹핑을 해주는 건 똑같은데 위에 있는 이전에 얘기했던 군집 분석은 목표 변수가 없어요. 목표 변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미리 이미 나눠진 게 아니고 모르는 상태에서 세 그룹으로 나누든 네 그룹으로 나누든 그룹을 계속 쪼개면서 의미 있는 그룹을 찾아내는 거고요. 의사결정 나무는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는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군집이라고 안 부르고 분류라고 해요. 분류라는 차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형 다 정해져 있죠? A형, B형, C형, 그러니까 A, B, O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혈액형이 A인지를 보고 싶다. 그럼 여러 가지 질문 문항을 만들어서 혈액형이 A인지 B인지 판별하는 거. 또는 기업에서 어떤 부도가 난 기업, 안 난 기업. 이미 정해져 있는 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의사결정 나무 규칙입니다. 재무 쪽에서 많이 써요. 재무 쪽에서 분석할 때 신용평가 등급하거나 기업이 돈 빌리러 왔을 때 돈을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할 때 쓰기도 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용카드, 어떤 도난 카드냐 아니냐. 여러분들 신용카드 썼는데 이게 도난 카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요즘 검증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검증.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딱 쓰면 이거는 신용카드 도난 카드 사용할 것 같아. 그럼 바로 연락이 오죠. 그죠? 여러분들 심심하면은 어떤 음식점에 가서 1,000원짜리 5개를 동시에 사보세요. 그럼 전화 옵니다. 당신이 쓴 게 맞아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한 군데에서, 한 쇼핑몰에서 같은 금액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걔는 신용카드, 도난카드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얼랏이라는 게 딱 떠요.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바로 전화 오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환영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골라내야죠. 기존에 신용카드 사용을 했던 것 중에서 신용카드를 프라우드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기 신용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쭉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패턴을 보일 때 신용카드가 사기 카드로 썼었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 이런 게 있죠.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머리, 뇌세포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쓰는 건데 이것도 방법은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나무 모양으로 하는 거가 있고요. 인공신경망,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딥러닝 이런 식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사례도 해보고 막 할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나가야 빅데이터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기본만 한 거고 이제 3,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사례 기반 추론은 이겁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이 케이스를 A라고 봐야 되느냐 B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같이 비슷하게 살 것 같은 물건들을 알려주죠. 이제 그런 걸 쓸 때 이제 사례 기반 추론, CBR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례 분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A라는 책을 샀다. 그럼 이 책을 B라는 책을 살 확률이 많이 높더라 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골라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연관돼서. 그런 걸 찾아내주는 게 이런 분석 기법들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뭐 분류하는 거에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텍스트 마이닝이 있죠. 텍스트 마이닝은 해서 이메일, 그 다음에 콜센터. 특히 요즘은 콜센터에서 녹취를 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STT라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라 그래서 음성을 그대로 이제 음성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다 저장시켜 놓고 그럼 일일이 안 쳐도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감정 분석 시작해서 어떤 이제 콜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내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 분석, sentimental analysis가 텍스트 마이닝의 한 종류로 또 들어갑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큰 종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문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웹 마이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신의 감성이라고 하면 감성 분석이죠. 감성 분석 또는 오피니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많은지를 할 때, 정책 세울 때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밑에 하단에는 웹 마이닝, 그 다음에 감성 분석, 그 다음에 뭐였지 아까 전에?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감성 분석의 한 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한 단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한다, 부정적으로 이거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있죠. 영화 사이트. 영화 사이트에 가면은 점수 있죠. 3.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은 내가 평점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걸 가지고 감성 분석을 통해서 별점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점수를 안 매기고 여러분들 그냥 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감성 분석 통해서 점수화 시켜서 거기에 별점 표시가 되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분석을,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써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이런 텍스트 분석. 되게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툴로 개발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쫙 분석이 돼서 결과만 딱 보여집니다. 편하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게 만들어주냐. 이런 거는 석사, 박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원 올라가서 배우는 거고, 전문가들의.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개발된 거를 얼마나 잘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해서 이거를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분석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코드가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그냥 분석만 하면 결과가 탁탁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응용할 수가 있겠죠. 웹 마이닝은 마찬가지로 웹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웹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웹에다 연동해서 우리 학사 인트라넷처럼 이렇게 연동해서 쓸 때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수업이 웹 프로그래밍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데이터 자원 관리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정책 수립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